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불교의 나라 고려로 떠나는 천년의 여행. 수려한 산세에 둘러싸인 아늑한 대지. 지금은 너른 터만 남아있는 이곳의 이야기.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고달사지는 고려 불교를 대표하는 대사찰이었습니다. 당시 10세기 스스로 황제라고 칭한 어떤 그 고려의 자신감, 그 자신감이 이제 묻어나는 곳이 바로 이제 고달사지가 되고. 세월에 흩어진 황제국 고려와 대사찰 고달사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본다. 들이 평평하고 산이 멀어 사람이 살기에 좋은 낙토. 남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는 경기 제1의 농경문화를 꽃피운 지역이다. 여주는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요. 예로부터 남한강이 관통을 하고 있어서 농경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강이 있어서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그리고 신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문화 유적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농경과 교통, 문화의 집산지였음을 증명하듯 이곳에 자리한 유적들. 시대를 초월한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곳이 있다. 바로 고달사지다. 사적 제382호로 지정된 고달사지는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해목산의 동쪽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 고달사지가 왜 이곳에 위치해 있냐 하면은 남한강이라고 하는 그 수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국시대 때 신라는 이제 한강유역을 진흥할 때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제 경상도 일대에 있는 신라의 본토와 연결시키는 주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강 유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바로 여주로 연결됩니다. 그만큼 이제 여주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 후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한강 유역과 경상도 지역의 신라 세력과 연결시킬 수 있는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됩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그 쓸쓸함이 더욱 짙게 묻어나지만 동시에 거대한 부지에 도통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 또한 고달사지를 마주하며 느끼는 감정. 세월 앞에 찬란한 옛 모습은 빛을 잃은 지 오래지만 약 12,000평에 달하는 웅장한 사역 규모는 여전히 남아 당시의 위용을 짐작케 한다. 봉은사 본말지에 따르면 고달사가 신라 경덕왕 때 창건됐다고 쓰여져 있는데 정확한 근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당집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원감국사 현욱이 그 고달사에 주석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최소 고달사는 9세기 경 무렵에는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고달사는 통일신라 말에 창건돼 고려 초 사역을 확장해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12세기 초에는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할 때 모이게 한 5대 사찰 안에 들 정도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선종 사찰이었는데, 고려 말부터 사세가 점차 축소되다가 18세기 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곳에는 민가가 들어서며 옛 모습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지만 1998년부터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 지금의 터를 보존하게 되었다.
저희 여주시에서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조사 때 건물지라든가 많은 출토유물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달사는 통일신라 말 창건된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선종사원의 큰 흐름을 보여준다는 데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기와류와 석제품, 은은한 미소가 느껴지는 청동열의 입상 등 땅속에 묻혔던 당시의 흔적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고달사의 옛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 고달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데 8세기부터 9세기 중엽 법당과 불당 중심의 소규모 사원으로 시작한 고달사는 10세기부터 11세기에 주요 전각들이 올라서며 확장됐고 12세기부터 13세기에 외곽으로 기능이 분화된 전각이 세워지면서 각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고 전체적으로 큰 사역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방은 산으로 절을 둘렀고 한 줄 비석은 푸른 하늘에 의지하였네. 웃으며 이야기하다 저녁이 되어 돌아갈 줄 모르니 도리어 그때 모련에 있는 것 같도다. 14세기 후반 유항 선생 시집에 실린 고달사에 관한 시를 읊조리면 그리운 옛 고달사의 향취가 아련하게 풍기는 듯하다. 수많은 건물은 세월에 흩어지고 이제는 터만 남았지만 이곳 고달사지에는 여전히 화려하고 장엄한 기운을 간직한 석조 유물들이 있다. 넓은 고달사지의 중앙에는 2층 두각의 통층 구조의 금당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터가 있다. 그 터 가운데 놓여진 것이 보물 제8호 고달사지 석조대좌다. 고달사지 석조대좌는 고려 불교의 힘을 느끼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석조대좌다. 이렇게 대형의 석조대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고려 10세기 특히 후반의 석조미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답게 그리고 세밀하게 조각된 조각의 수법이라든가 그 규모라든가 그 완전한 보존 상태를 보았을 때 보물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그런 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높이 1.57m의 상중 하대와 지대석을 모두 갖춘 사각 대좌로 불상은 없어진 채 대좌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하다. 각 단마다 각기 다른 돌을 다듬어 만든 석조 대좌는 비록 불상이 없고 하대석 서쪽면에 약간의 균열과 파손이 있지만 현재의 모습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대한 석조 대좌는 당시 절의 사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이 석조대자의 특징은 형태가 평면이 방형이라는 점이 일단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통일신라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방형의 석조대자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그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중창된 사찰인데, 거기에서 이 방형의 석조대자가 이제 중요한 대자로서 등장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조 대좌가 있는 곳에서 서북쪽의 대지 위에는 보물 제6호 원종대사 탑비가 자리 잡고 있다. 원종대사는 고려 초 국사의 예우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고려 광종 때 불교 교단의 정비와 사상의 통일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법안종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원정대사 탑비의 주인공은 이제 찬유 스님이십니다. 찬유 스님은 3대 4대 왕이 되는 정종과 광종 세력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광종은 찬유 스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을 지지했던 찬유 스님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찬유 스님의 승탑과 탑비를 당시로는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찬유 스님이 입적하자 고려 광종은 직접 대신들과 석공을 내려보내 그의 행적을 기리는 비를 만들라 명했는데 원종이라는 시호와 더불어 혜진이라는 탑명을 하사했다. 때문에 이 탑비를 살펴보면 당시 찬유 스님을 남달리 아꼈던 광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귀부는 튀어 올라온 거북 등의 힘찬 조각미가 돋보이는데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정면을 응시하며 부릅뜬 눈, 콧등에 잡힌 주름, 둥글게 흘러내려 발을 덮은 귀갑과 선명한 발톱 등이 한껏 사실감을 보여주고 있다.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면 이보다 더 화려한 이수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거대한 귀부와 이수가 각각 단일석으로 조성돼 있다는 것이 심히 놀랍다. 이는 고려 초기에 지향했던 거대함과 원종대사가 당시에 미쳤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탑비는 이제 그 통일신라 후반기 9세기부터 이제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제 선종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승탑과 함께 탑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탑비의 특징은 그 60여 개의 고려시대 탑비 중에서 가장 예술적으로 이제 그 역동성과 세련미를 같이 있는 탑비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원종대사 탑비를 멀리서 한눈에 담으면 남다른 이질감이 느껴진다.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몸으로 맞은 귀부, 이수와 달리 새로 복원된 비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12년 일본인 세키노 다다시가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에는 이 원종대사 탑비가 각자 분리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주군에서 1914년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1915년 3월 2일에 찬바람이 불어서 이 비신이 쓰러지게 되는데요. 비신이 쓰러지면서 귀부와 부딪히게 되고 이 비신은 8조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주시는 2010년부터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비 복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달사지 현장에는 2014년에 원종대사 탑비를 비신을 복제를 해서 복원을 하였습니다. 깨진 8조각의 비신 파편이 여주를 떠난 것은 1916년의 일.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됐다가 2016년 이곳 여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 101년 만에 고향인 여주 땅을 다시 밟게 된 원종대사 탑비의 비신. 돌아온 비신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이 비신에는 원종대사가 고려 초 국사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원종대사 찬유가 출생한 것, 그리고 출가하고 당나라 유학을 다녀와서 귀국 후에는 이곳 해목산 고달사에서 선풍을 일으킨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원종대사 찬유가 해목산에 머물자 선승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고 이들을 바다처럼 받아들여 고달사를 중심으로 종풍을 드날렸다는 이야기. 고달사의 영광은 이제 깨어진 탑비에만 남아있지만 이는 당시의 시대를 유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광종의 불교 정책과
선종 승려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비문 뒷면의 은기에는 고려 광종이 이 고달원을 도봉원과 희양원과 함께 3대 부동선언으로 하여 이 선원들은 명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어지게 하라 이렇게 명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달사가 굉장히 이제 넓은 사역을 또 갖고 있는데 특히 이 고려 왕실의 비호를 받던 그런 대사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려 시대에도 굉장히 그 고려 불교 교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기록이지요. 고려시대 불교는 왕실과 귀족, 일반 서민들까지 모든 사회계층이 믿는 국가 종교였다. 특히 고려의 4대 왕 광종은 민심을 얻는 것이 곧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심 안정책을 불교를 통해 추진했다. 원종대사 탑비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황제폐하라고 황제라는 글자가 이제 비문의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앞시대의 탑비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라는 기록이 나왔다는 것은 이 탑비가 아버지의 시대, 호족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황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려의 건국기념비 역할을 하는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 탑비와 고달사의 원종대사 탑비를 비교하면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던 광종의 포부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 원종대사 탑비 역시 태조 왕건이 흥법사지에 만들어 놓은 건국기념비 역할을 하는 진공대사 탑비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당시에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자신의 능력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광종의 숨겨진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탑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건국 초 위기를 넘기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며 왕권을 강력하게 만든 광종. 그리고 고려를 빛나게 만드는 기둥을 세운 데에는 고려 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 국보 제4호인 고달사지 승탑을 보면 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빼어난 균형미와 아름다움은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승탑으로 꼽힌다. 그 승탑의 그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 그게 학계의 오랜 논쟁이었습니다. 국보 4호로 지정된 고달사지 승탑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논의되는 바에 의하면은 원종대사의 승탑이다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섬세하면서도 세심한 조각 기법은 과거의 영광을 대변해주고 있다. 탑 전체를 바치고 있는 상중하의 기단 중 중단 부분 조각은 원당 형태를 이루고 거북 모양이 입체적으로 표현돼 있는 모습. 특히 탑의 규모나 각 부분의 비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조각 솜씨의 장중함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모습은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비와도 닮아 있다. 왜냐하면은 국보 4호로 지정된 고달사지 승탑의 양식적인 특징, 그리고 이 승탑이 갖고 있는 규모, 그리고 이제 승탑의 중대석에 조각되어 있는 용의 모습,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지금 이제 사역 안에 있는 고달사지 탑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달사지 탑비를 만든 장인들이 국보 4호인 고달사지 승탑을 제작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물 제7호 원종대사 탑 또한 그렇다. 이 탑의 주인을 두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데 현재 그 답을 명쾌하게 얻을 순 없지만 네모난 바닥돌에 돌려 새겨진 연꽃잎의 섬세함, 구름 속을 날고 있는 4마리의 용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잊혀진 세월이 분명하게 존재했음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산야에 묻혀있는 옛 절터는
과거와 현재의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임과 동시에 고대 불교사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는 이제 국보 4호가 원종대사 승탑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이 지금 이제 보물치로는 통일신라 수법이 강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이 탑이 아마도 지금 이제 고달사를 실질적으로 창건하신 현욱 스님의 승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학자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고달사지는 비단 사라진 역사만을 담고 있는 곳이 아니다. 현재를 있게 한 과거 선조들의 발자취이며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줄 찬란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약 12,000평에 달하는 웅장한 사역 규모와 이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 웅장함과 생동감이 여전히 느껴지는 고달사지에 서면 가슴 깊숙한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폐사지지만 옛 위용을 되찾길 바라는 많은 이들의 영혼이 이곳에 서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장소가 그 광종이 돌아가신 이제 찬유 스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당시 고려 시대의 어떤 황제의 나라로서의 역사적 자부심이 같이 서려져 있는 그런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고달사지는 고려 불교를 대표하는 대사찰이었습니다. 현재는 비록 폐사가 되었지만 이곳 고달사지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옛 고달사의 위용과 장엄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나라 고려, 그리고 당시 시대를 대표했던 대사찰 고달사. 현재는 과거와 또 내일로 이어진 하나의 끈이라는 깨달음으로 우리는 천년을 이어져 온 이곳 고달사지에서 그 가치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미래의 천년을 준비하는 힘을 얻어가야 할 것이다.